미국의 주요 언론사인 뉴욕타임즈마저 대한민국 해병대 수사 외압에 대해 심도 있게 내용을 다뤘습니다. 지난 5월 30일 뉴욕타임즈는 해병대원의 죽음 이후로 새로운 스캔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삼켜버리다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보도하며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의 개입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며 미국의 주요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데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과 언론인들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를 확산시킨다는 이유로 범죄 수사를 시작했지만은 김건희의 부정부패 혐의에 대해서는 동일한 강도로 조사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말 국제적인 망신거림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지난번에는 김건희 디올백으로 전 세계 뉴스거리를 만들더니 이제는 해병대 수사 외압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부부간의 창피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특검법이 다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뉴욕타임즈뿐만이 아닌 다른 외신 주요 언론기관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국힘당은 어제 지난 총선 때 연예인들의 지원 유세 도움이 컸다며 감사패를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주요 인물들을 알아보니 다름이 아닌 김은국과 노현희, 조용구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김은국은 이번 행사를 맞이해서 총선이 끝나고 며칠 동안 국힘당이 고맙다고 전화 한 통도 없어 서운했었는데 오늘부로 섭섭한 마음을 다시 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해병대 수사 외압으로 나라가 온통 시끄러운 상황에서 해병대 출신인 김은국이 이런 행사에 참여해 감사패나 받고 있다니 정말 기가 찰 뿐인데요. 지금 이 시국에 고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한마디 언급도 안 하고 있는 김은국 씨를 보며 그동안 방송에 출연해 해병대 자랑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정말 해병대 출신은 맞긴 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한편 국힘당 김민전 대변인은 지난번에 김정숙과 김혜경, 김건희에 대한 삼김 특검을 하자라는 어이없는 발언을 한 데 이어 또 황당한 발언을 하여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민전은 3일 TV조선 유튜브 강펀지에 나와 연찬의 저녁은 6시부터 잡혀있는데 강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저녁 7시쯤 갔고 대통령은 7시 반쯤에 오셨다며 사실 요즘 저녁 먹으면서 맥주 한잔 안 하는 곳은 없지 않는가, 생맥주가 아닌 캔맥주를 종이컵에 따라 건매한 것뿐이었다라는 어이없는 변명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왜 술이 있느냐, 왜 반성하지 않느냐라고 비판하는 것을 보고는 저희가 훨씬 더 많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대통령을 술이라는 프레임에 가두는 거 아닌가 싶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윤석열이 기분 좋게 건배사를 외친 날은 가혹행위로 사망한 훈련병의 연결식이 있던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국군 통수권자가 안타깝게 순진 군인을 애도하지는 못할 망정 술판을 벌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국힘당 대변인이 생맥주인지 캔맥주인지 반주인지 아닌지를 따지고 있다니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욕먹을 각오로 술 마시는 대통령에게 쓴소리하기는커녕 함께 술판을 벌이고 두둔하는 집권 여당의 발언에 국민의 억장을 또 한 번 무너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과 여당에게 일할 기회를 주었지 음주를 즐기며 놀 기회를 준 것이 아닙니다. 총선에서 역대급으로 크게 지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며 술판 버리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는 대통령과 국힘당을 국민들은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2대 총선에서 당선한 양문석 의원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여 조선일보에 대한 화끈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거대 언론사이지만은 국민들이 뒤에서 양문석을 밀어주고 응원한다면은 싸워볼 만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번 발언을 통해서 양문석의 조선일보에 대한 강한 의지가 돋보였는데요. 양 의원의 핵사이다 발언 들으시면서 이번 편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 이후에 네.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언론이 조선일보고 여전히 조선일보가 그 왕노릇하면서 선수로 뛰었잖아요. 네네.
자, 심판의 대상이 누구예요? 이번에 총선민의라고 이야기하면 총선민의를 나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었었어요. 그리고 검사 독재 영역에 있어서 정치 검사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그리고 조선일보에 대한 심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조선일보에 대한 심판이었는데 정말 심판의 대상이 갑자기 선거 끝나고 나서 심판의 주체로 또다시 변신을 하면서 한 번씩 윤석열을 비판하고 정치 검사를 비판하기 시작을 하면서 외려 또다시 진보 진영에 있어서 조선일보도 손절했네? 라고 하며 환호하는 모습.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위험하고 경계해야 되는 영역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삼선 의원이 저를 보자마자 네네. 이제 당선되고 어느 삼선 의원이 저를 보자마자 우리는 그냥 조중동 안 보는 정도 수준에서 싸웠다. 그런데 양 당선인은 네. 조선일보하고 정면으로 싸우겠다 하니 네. 우리가 못했던 일을 정말 해주셨으면 좋겠다. 뒤에서 제대로 돕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도 조중동 순서대로 신문제가 신문 정리해가지고 깔아놓죠. 네, 합해서 깔아놨던 거를 이재명 지도부가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그 부분을 드러냈잖아요. 네네. 그 정도가 최대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실력에 비해서 규모에 비해서 과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언론, 그리고 그걸 갖다가 권력으로 삼아서 입건부터 시작해서 여론까지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 언론, 그리고 항상 선수로 뛰다가 불리하면 심판 행세를 하는 언론, 조선일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다양하게 제가 그 역할만큼만 할 수 있게 조정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